이번 시간은 최종 렌더링을 위한 카메라를 잡고 라이트를 배치하여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강의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이제 모델링을 드디어 끝냈고요. 이제는 라이팅과 카메라를 잡고 씬을 더 구성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카메라를 만들기 전에 씬을 한번 정리를 해줄 거예요. 우선 오브젝트들을 다 잡아서 지금은 0의 0 위치가 바닥에 있는 게 아니니까 바닥이 0의 0 위치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지금 3D 커서가 이상한 위치에 있죠. Shift C 눌러서 0의 0 위치로 옮겨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만들어 주면 되겠죠. Shift A 카메라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은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데 G 눌러서 올려보시면 카메라가 나타나게 되고요. 카메라 뷰로 이제 보기 위해서 3D 뷰포트를 스플릿 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우측으로 가셔가지고 십자 모양 생겼을 때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화면이 분할이 되고요. 오른쪽 숫자 키패드에 0 눌러주시면 카메라 뷰로 봐지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옮겨보시면 이렇게 옮겨보시면 카메라 안으로 오브젝트들이 들어오는 걸 확인이 되고요. 그 전에 우리는 레졸루션을 바꿔줄 거예요. 보통 아이소메트릭 장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사각형 형태를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이것도 뭐 취향이긴 하지만 일단은 정사각형으로 가도록 하죠. 가시면 프린터라고 해야 되네요. 아웃풋 여기로 가셔가지고 레졸루션 XY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1920, 1080이 되어져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920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우선 위치를 잡아주기 전에 지금 보시면 우리는 카메라의 방식을 바꿔줘야 돼요. 우리는 지금 3D 뷰포트도 유저 퍼스펙티브 뷰로 보고 있고요. 카메라 역시 옵션에 가보시면 타입이 퍼스펙티브라고 되어져 있어요. 퍼스펙티브는 우리가 보는 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눈처럼 보여지는 거고요. 보통 아이소메트릭 장르 같은 경우에는 올소그래픽이라는 타입을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 뻗쳐져 있는 이 선들이 이제 퍼스펙티브 뷰가 이제 사물에 대한 원근감 그리고 공간감을 표현해 줄 수 있고요. 그에 반해 올소그래픽 뷰는 이제 공간감, 원근감이 사라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플랜을 잠시 치워보면 지금 보이는 이 선들이 나중에 퍼스펙티브 뷰였다면 끝쪽으로 갈수록 만나지는 소실점 역할을 해주는 선들이 되겠지만 이제 반대로 올소그래픽 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나지 않는 소실점이 생기지 않는 뷰라고 보시면 돼요. 1660년대 이제 그림 그리기에서 나타내는 새로운 이제 유형의 원근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간감이 없이 보이는 그림처럼 보이게 해주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소메트릭 장르는 대부분 올소그래픽 뷰를 많이 사용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위치를 맞춰주고 크기를 맞춰주면 되겠죠. 우선 위치를 맞춰주고 지금은 각도가 얘도 다시 위치로 각도가 지금 조금 더 휘었으면 좋겠으니까 로테이션 지금 돌리실 때 축 방향으로 돌아가지가 않죠. 이럴 때는 축 방향 X 그리고 한 번 더 X 하면 이제 카메라가 축 방향으로만 돌아가지게 돼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한 이 정도 저는 잡아주고요. 그리고 올소그래픽 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가 움직여도 멀리 떨어져도 줌인 줌아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올소그래픽 뷰 스케일 이 값을 조절해서 줌인 줌아웃을 해주시면 돼요. 스케일을 당겨서 이 정도면 되겠네요. 저는 이 정도로 그리고 카메라는 좀 더 위쪽으로 올려서 맞춰주도록 하죠. 약간 옆쪽이 달라서 전 X축으로 조금 옮겨주도록 할게요. 그래야 조금 더 정중앙으로 보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카메라에서 정중앙 이 부분들을 확인하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정중앙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선들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카메라 옵션에 가셔서 뷰포트 디스플레이 그리고 컴포지션 가이드를 가주시면 여러 개의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센터 하시면 센터가 어딘지 보이는 십자선이 생기고요. 밑에 있는 레시오 하면 이제 비율 그리고 트라이앵글 보통 저는 이 황금 비율이라고 하죠. 요거 그리고 센터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센터 보고 맞춰졌으면 저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센터 그대로 꺼놓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카메라는 잡혔고 이제 라이팅을 넣어주면 되겠죠. 우선 라이팅은 월드 라이팅이 있어요. 월드 라이팅에 HDRI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이소메트릭 장르를 할 때 HDR을 넣을 때도 있긴 하지만 안 넣고 그냥 그대로 사용할 때도 있어요. 라이팅을 위해서 렌더 옵션을 바꿔줘야 돼요. 위에 있는 카메라 쪽으로 가보시면 렌더 엔진이 EB라고 되어져 있어요. 밑에 눌러보시면 EB, 워크벤치, 사이클이라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을 더 선호하고 사실 거의 사이클로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이클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디바이스는 CPU에서 클릭하시면 GPU 컴퓨트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GPU 컴퓨터가 안 뜨시는 분들은 에딧, 그리고 프리퍼런스, 시스템에 쿠다, 옵틱 혹은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쿠다와 옵틱X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보통 이제 RTX용 그래픽카드는 여기에 뜨고요. AMD 라디온 그래픽카드는 여기에 뜨게 돼요. 그래서 떠 있는 곳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래픽카드가 조금 낮은 버전이라면 아예 여기 옵션에 안 뜨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GPU 컴퓨터가 아닌 그냥 CPU로 렌더링을 걸어주시면 돼요. 전 라이팅 세팅은 됐고요. 있는 뷰포트 세팅을 바꿔줄게요. 보통 맥스 샘플이 1024로 되어져 있는데 너무 높아서 저는 보통 32로 사용을 하고요. 디노이즈는 사용할 때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대부분 우선은 사용하지 않고 사용을 해요. 그리고 밑에 있는 렌더 옵션이에요. 렌더 옵션은 맥스 샘플이 너무 높은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소메트릭 장르 같은 경우는 한 장 정도만 렌더링이 돼도 된다 그러면 훨씬 더 낮게 렌더링을 거는 편이고요. 아니면 애니메이션이 들어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한 512까지 올려서 사용하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한 장 정도 뽑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512가 아닌 지금은 128 정도면 될 것 같아요. 64까지 떨어져도 사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노이즈는 켜놓고요. 그러면 이제 라이팅을 넣어보도록 하죠. Shift A 눌러서 라이트, 그리고 에어리아 라이트를 만들어 줄게요. 만들어서 위로 일단은 올려주고요. 그러면 이제 렌더를 걸면서 봐야겠죠. 카메라 뷰에서 G 눌러서 렌더를 걸어 놓을게요. 그러면 지금 라이팅이 없어서 조금 어둡게 떨어지는데 여기는 라이팅을 선택해 주시고요. 옵션으로 가셔서 지금 쉐입이 사각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스퀘어보다는 디스크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기는 해요. 이거는 그냥 약간의 성향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조금 더 부드럽게 떨어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 스퀘어보다는 디스크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파워를 일단은 250 정도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지금 위에서 라이트가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빛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스케일을 저는 조금 더 키워줘도 될 것 같네요. 스케일이 지금 보시면 작으면 작을수록 떨어지는 그림자가 되게 칼지게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엣지 부분들이 세게 잡혀지고요. 스케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림자는 소프트하게 풀려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소프트한 그림자를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라서 어느 정도는 잡아 놓을게요. 약간 풀어진 그림자를 만들어서 진행을 할게요. 이제 라이팅을 복사해서 더 추가적으로 라이팅을 만들어 줄 건데 우선 Shift D 복사를 해주고요. 그래서 보통 라이팅을 움직이실 때 그냥 라이트를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여기 위치를 맞추셔도 되기는 하는데 약간의 일종의 팁은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는 0의 0 위치에 오브젝트들이 위치해져 있고 3D 커서가 0의 0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라이트를 움직여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포인트를 지금 미디엄 포인트가 기본으로 되어져 있는데 3D 커서로 바꿔줄 거예요. 3D 커서로 바꿔준 다음에 이제 라이트 뷰에서 로테이션 누르고 움직여주시면 위치가 3D 커서에 고정이 되어서 로테이션 시켰을 때 항상 여기 위치를 바라보게 돼요. 라이팅의 빛 방향이 항상 여기 위치를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편하게 라이팅을 고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는 걸 좀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Shift D 또 복사를 해서 정면 뷰에서 로테이션 시켜서 옆쪽에서 라이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해줄게요. 그러면 지금 총 3개의 라이트가 추가가 됐어요.
보통 기본적으로 라이트는 3개를 많이 쓰거든요. 3점 조명이라고 해요. 3포인트 라이팅이라고 하는데 키라이트라고 불리는 메인 주광, 그리고 보조 라이트라고 불리는 필라이트, 그리고 마지막 이미지를 배경과 분리시켜주는 백라이트라고 해서 총 3개 정도를 쓰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백라이트는 굳이 두진 않고요. 위에서 떨어지는 보조라이트, 필라이트 하나, 그리고 옆에서 떨어지는 필라이트 하나, 메인 주광, 키라이트 하나, 이렇게 총 3개 정도를 써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이미지를 꾸며주는 라이트를 더 쓰게 될 거예요. 우선 키라이트부터 잡아보도록 하죠. 가장 메인 라이트니까 가장 밝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1000 정도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라이트의 빛 방향이 바뀌는 게 확인이 되시죠? 가장 밝은 라이트니까 1000까지는 조금 너무 센 것 같고요. 750 100까지 떨어져도 되겠네요. 500을 해서 주도록 하고요. 그러면 옆에 있는 필라이트는 지금 떨어지는 그림자들을 조금 더 채워줄 라이트예요. 그래서 저는 300 정도까지 필로 올려줄게요. 그러면 그림자들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위에 있는 라이트는 조금 크기를 키워서 좀 더 소프트한 느낌을 더 만들어 줄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개인의 성향을 가장 많이 타는 파트인 것 같아요. 어떤 분위기를 연출해 줄 것인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지금 밝게 진행을 할 거고요. 다시 저는 미디엄 포인트로 바꾸고 위에서 있는 탑라이트를 Shift D 복사를 해서 옆으로 옮겨 줄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위치에 바꿔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땅에 가까이 가져다 놓고요. 그리고 파워를 한 1500까지 올려줄게요. 그러면 뒤쪽 편에 라이트가 생기면서 약간 일종의 백라이트 역할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다시 1000으로 떨궈주고요. 이거는 나중에 밑바닥에 컬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소프트하게 풀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긴 한데 우선은 라이팅을 넣어놓고 시작을 하는 편이기는 해요. 넣어놓고요. 나중에 컬러를 넣고 나중에 컬러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라이팅 값을 수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도 우선은 기본 베이스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죠. 조금 더 옆으로 옮겨서 사이즈도 좀 줄여주고, 네. 그리고 이제 창문 쪽에 라이팅을 또 넣어줄 거예요. 사실 굳이 라이팅을 넣어줄 필요는 없지만 분위기를 조금 더 업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창문에 바로 라이트를 쏴서 실제적으로 토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창문에는 에미션이라는 쉐이더를 써서 빛을 내게끔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쉐이더를 만들어줘야 돼요. 쉐이더 에디터 창으로 가셔도 되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는 쉐이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으면 지워주셔도 되고요. 이제 만들어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Principled BSDF가 있는데 이쪽에 가시면 서페이스 눌러서 보시면 여러 개의 종류의 쉐이더들이 있어요. 우리는 기본 쉐이더가 아닌 에미션 쉐이더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쉐이더 에디터 창에서는 에미션 쉐이더로 바뀌게 되고요. 아니면 검색을 해서 바로 꺼내실 수도 있어요. Shift A 눌러서 에미션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우선은 얘는 지워주고요. 그래서 지금은 컬러 느낌이 나지 않는데 여기에서 스트렝스를 올려보시면 일단은 테스트로 50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다른 애들보다 밝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체 발광을 하는 쉐이더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창문에 빛이 들어와서 바깥에서 빛이 들어오는 느낌으로 구성을 해줬어요. 지금은 50은 너무 센 것 같아서 저는 한 20 정도로, 그리고 여기 있는 창문들도 잡아서 컨트롤 L 매트리얼 링크 해주면 당연히 라이팅이 들어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한번 렌더 F12 눌러서 렌더를 걸어서 보도록 하죠. 걸어서 봤을 때 지금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죠. 지금 떠져 있는 오브젝트가 보인다거나 이런 거는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일단 기본적인 라이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컬러를 넣고 다시 한 번 더 라이팅을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수정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수정을 할 때 아마 더 수정을 하게 되겠죠. 수정을 할 때 조금 더 분위기를 맞춰주는
라이팅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저는 지금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돌아오고 잘못된 것이 없는 분들은 이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와 기본적인 라이트 세팅하는 법을 배웠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매트리얼 작업을 하면서 컬러를 입혀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아마 매트리얼을 진행을 하고 나면 라이팅도 조금 더 수정을 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안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아마 조금 더 수정을 해주고, 지금은 그냥 기본적인 화이트 라이트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분위기를 살려주는 그런 라이트를 바꿔볼 거예요. 그거는 또 이제 매트리얼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그래픽 아레나의 4DX였습니다.